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에 나올 정도로 고급 정보인가요? 이런 얘기 하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정 사장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이끌어내 주셔가지고 예, 엄청 그런 영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매출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보고 계실 거니까. 그렇죠. 예, 아마 접목을 시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깔아주는 매출이 나오는 아이템을 만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내가 나중에 쌓였을 때 얘네들이 어차피 경쟁이 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정한 시기에 뜨는 제품들이면은 사실 이게 평균적인 매출이 쭉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유럽 구매 대행에 맞게끔 데이터를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때까지 유럽 구매 대행에 맞게 데이터를 쓰는 업자들을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면 대표님이 아시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저희가 뭐 구글링만 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 파일에 수식을 걸어서 그 단어랑 그 브랜드만 쏙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도 국내 말고 구매 대행 쪽으로만 해서 필터를 쫙 뽑아서 네. 그렇게 보면 되게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검색해봐서 경쟁력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들어갈 구멍이 있나? 브랜드로 접근을 해서 브랜드 경쟁 강도를 보고 그거랑 그리고? 판매 수랑 뭐 리뷰를 보고 예를 들면 아까 또 이거 연결된 이야기인데 네. 예를 들어 저희가 구매 대행 제가 많이 했던 게 아타밀, 분유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 몰을 들어가서 뭘 파나 또 보는 거죠. 유럽 구매에 대한 브랜드를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빈틈을 찾을 수 있고 제가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브랜드 제품인데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1등으로 들어가서 엄청 팔고 나왔거든요. 구매 대행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 접목을 시키면 벤치마킹도 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빈틈을 들어가는 전략? 저는 있잖아요. 이게 장단점이 명확한데 초보자들이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채널에 이제 와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들이 많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 엑셀을 작년에 태어나서 처음 열어봤고요. 파워포인트도 올해 처음 열어봤거든요. 컴퓨터 진짜 못해요. 근데 저도 해요. 노가다 7년 했던 사람이 엑셀 저 잘 못하거든요. 버튼 몇 개만 마우스로 누르면 볼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만들어서 제 채널에 올릴 테니까 단축키나 이런 것도 저 쓰는 거 몇 개 없거든요. 컨트롤 C, V 뭐 이거밖에 안 써요. 근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봉 사장님 채널에서 대표님 거 영상 저희 인터뷰에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같이 올릴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래,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타밀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분유는 네. 최저가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쵸? 네, 거래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쵸. 좀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 스토리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앞타밀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제 예를 앞타밀로 든 건데 앞타밀 그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신제품이 나오면 뭐 우리나라 총판도 있지만 총판이 없는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파는 거죠. 대표님도 효자 상품이 좀 제가 볼 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처음 판매할 때도 그런 약간 결이 아니었나요? 아, 저는 그런 전략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일단 이게 또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인데 네. 일단 데이터를 그 상품의 수를 많이 깔아 놓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 상품들 중에서 이제 걸리는 전략인 건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앞타밀이란 건 정말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엄청 유명한 거죠. 근데 저는 일단 브랜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브랜드 중에서 덜 유명한 브랜드를 찾아요. 그런 다음에 덜 유명한 브랜드를 먼저 선진입을 해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만약에 떴을 때 얘네들도 뜨는 구조예요. 사실 그 말씀하신 유명한 브랜드들은 이렇게 깔아놓는다고 해서 네. 워낙 최저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마진이 박하거나 아니면 맞아요. 주문이 잘 안 들어오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방법을 점점 고안해 나갔던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유럽 구매 대행 예전에 생각했던 게 있는데 네. 인덕션 우리나라 거보다 그게 되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인덕션을 쳤는데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매 대행으로 그때 1등이 한 20몇 개밖에 안 팔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예를 들어 300만 원이면 구매 대행으로 하게 되면 한 200만 원. 그 100만 원이 저렴하니까 네. 전 거기서 샀단 말이죠. 설치까지 해서 한 100만 원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사면 300이었는데 구매 대행으로 하면 다 해서 200.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엄청 브랜드가 유명한 건 아니지만 네. 거기서 빈틈 아까 하셔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사실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그럼 아예 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아 백화점에는 팔더라고요. 백화점은 정식 수입이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백화점도 정식 수입이 아니에요. 그럼 병행 수입이에요? 네.
AS도 업자를 구해서 주더라고. 그럼 병행 수입이면은 거기는 캐시 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받았죠. 그럼 캐시 인증 받으려면은 인덕션이면은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될 건데. 총판 회사는 있는데 백화점에만 있더라고요. 아마 브랜드 말하면 아실 거예요. 네, 뭐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중국말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저 인도 쪽도 알아보고 인도 구매 대행 해보신 거예요? 아니 해보지 않고 네. 알아봤습니다. 아이템, 패브릭 같은 것도 수입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 세 번째 내용이 편법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방송에서 얘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 문제돼요? 네. 아, 예. 그냥 딱 벤치마킹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편법은 이제 좀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따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편법으로 그럼 요것만 말씀해 주세요. 편법으로도 매출 지금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근데 편법이 네. 나쁜 편법이 아니라 네. 약간 그 마켓을 이용해서 살짝 판매를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프 전략 들어보셨나요? 무프 뭐요? 쿠팡에 보면 무료 프로모션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해서 이제 약간 노출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런 전략이 많습니다. 근데 벤치마킹만 하시면 많은 아이템을 찾아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네. 제가 강의 때도 이제 이런 것도 막 많이 알려드리고 하는데 많이 사용하진 마세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알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또 뭐 매출이 정도 올라갔을 때 맞아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벤치마킹 부분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세 개를 약간 겉핥기로 설명을 해주셨고 첫 번째 거는 또 채널에서 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벤치마킹은 일단은 딜공에서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유럽에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 지금 딜공에서 브랜드 공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리셀 개념인데 80% 세일한다 이런 게 뜨잖아요. 그럼 그게 되게 유명한 브랜드에 세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산 다음에 세일이 끝나면 판매하는 방식도 있고. 그럼 사입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브랜드는 약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찾는 거죠. 이런 말을 해서 그렇기는 한데 네. 세 가지의 소싱 방법을 배웠는데 네. 약간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적용을? 그럼 되게 쉽게 이야기해드릴게요. 벤치마킹 아까 제가 딜공 카페 이야기했는데 예. 예를 들면 제가 뭐 유럽 구매대행 대표님보다 브랜드를 모르니까 그 몰을 각 마켓에 치잖아요. 그럼 판매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판매자의 몰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이제 예전부터 많이 팔았던 제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최근에 올린 걸 저희가 팔아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만 소싱을 해서 하는 것도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 네네. 그렇게 했을 때는 네. 그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현지 업체가 좀 그런 거를 좀 장악하고 있는데 현지 업체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새로 나올 때 현지 업체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카피하는 거잖아요. 카피가 아니라 구매 대행은 저희가 총판이 없으면 저희가 팔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그 배송비 단가도 싸고 그리고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얘네들이 우리 몰을 알아챈 상태에서는 저희를 이제 역으로 무작정 카피하는 사례가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내 생각엔 위험하다 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이랑 사입 쪽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무한 경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근데 유럽은 사실 거기에서 약간 좁아요. 폐쇄적이죠. 예, 배대지도 되게 작은 배대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배대지도 뭐 한 해봐야 뭐 30개 정도 있는 건데 네. 그 30개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방법은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네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 예전에 제가 푸파 위너 싸움으로 좀 약간 내용이 저는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이건 위너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너를 자꾸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강의하는 데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위너랑 지금 보면은 현지 업체에 있는 신상품을 뺏는 거랑 제가 볼 때는 결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요? 다른 점은 위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전하는 해외 구매 대행 업자를 같이 이제 상도덕 없이 진행하는 거고 그렇죠. 이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현지 사업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 눈에만 안 띈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잘 팔리면 또 눈에 띄겠죠. 정답은 여튼 유럽 구매 대행도 끝은 브랜딩 아니면 총판이네요. 처음에 하시다가 끝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게. 그래서 제가 구매 대행 물품의 수명이 뭐
해봐야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게 나오는 건데 물론 더 길기는 합니다만 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야 계속해서 소싱하는 그 노력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뭐 소싱을 해서 아이템을 발굴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브랜드 총판이나 뭐 병행 수입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브랜딩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유럽 구매 대행 쪽에서는 브랜딩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브랜드 총판을 따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팁이 있을까요? 그건 대표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시고 계신 건 중국 구매 대행이라서. 저희는 이제 제조를 해야 되니까 네. 제조를 할 거면 이제 설계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다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대표님이 여기서 핸드폰 거치대를 유럽산으로 만들고 싶어요. 브랜딩을 중국산이 아니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벌써부터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다 모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유럽에 법인을 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휴대폰 그거를 정사장, 휴대폰 케이스, 메이드 인 뭐 절먼 해가지고 들어오면 한국에서 팔매를 하는 거죠. 통판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없애고 하면 사람들이 인식에는 이제 이게 독일산 거치대다. 그렇죠. 이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이거 다 공부해서 제가 아는 골프 브랜드랑 테니스 브랜드랑 그게 저는 프랑스 거랑 미국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거죠. 네.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가 맞고 하지만 생산은 중국이다. 지금 중국 구매 대행과 유럽 구매 대행 다 짬뽕이 돼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근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분명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영감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어렵죠? 네, 더 근데- 힘내고 하는 게 네,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만 풀어드리면은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서 현지 독일 법인의 그 물류업체들을 조인을 했어요. 한 상태에서 거기서 저한테 아마존 FBA 아이디를 뚫어주고, 왜냐면 유럽 쪽 아마존 FBA는 사실 들어가려면은 현지 법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뚫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물건 조달하는 그 컨택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중국에서 이제 독일로 보내가지고 브랜딩 입혀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신 건 아니고. 예, 하려고 그랬어요. 뻥 하려고 그랬는데 네. 생각보다 그 독일 쪽이 사실 대기업들이 브랜드 제품을 대량으로 이제 사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그게 주된 물류업체들의 수익원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그런 조그만한 것들을 약간 잔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뭐 해봐야 뭐 개인 사업자니까 네 군데에 이제 그걸 제안을 했다가 끝까지 중국 업체 컨택까지 간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FBA까지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유럽이 아니라 미국에서 했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은 미국산이라는 그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지금은 그렇게 해서 판매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에 나올 정도로 고급 정보인가요? 이런 얘기 하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정 사장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이끌어내 주셔가지고 예, 엄청 그런 영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매출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보고 계실 거니까 그렇죠. 예, 아마 접목을 시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싱 중에서도 네. 지금 아까 딜공에서 사실 신제품이 나오면은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하나만 더 다른 게 좀 있을까요? 반응이 가장 빠른 게 우선은 벤치마킹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지금 유럽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 사장님한테 그냥 컨택을 해서 배우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강의를 중국 구매 대행이랑 뭐 사입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강의비로 지금 3천만 원 넘게 썼거든요. 그쵸. 많이 쓴 게 아니에요. 많이 쓴 게 네, 아니고. 네, 네. 근데 전 당연히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비용이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강의 들을 때 내가 3개월 안에 저 강의비 이상으로 벌면 나는 그 이후부터는 공짜로 듣는 거다. 손익분기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고민하고 계시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좀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혼자 독학을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될 때 또 배우실 거예요. 어차피. 정 사장님 지금 채널 보시면 뭐 무료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 배우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솔직히 빠른 방법은.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뭐 저도 지금 이제 5년 차지만 지금까지 구매 대행 강의로만 들은 거는 20개가 넘어요. 다른 사업적인 강의들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고 구매 대행만 봤을 때는 저는 2천만 원 조금 넘게 썼어요. 네. 적게 쓰신 것 같아요. 적게 썼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온라인 강의 쪽으로. 그리고 그 요새는 오프라인 가면은 알아보셔가지고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듣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3천만이라고 얘기했는데 비공식적으로 들은 건 5천만이 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 팀이 있어요. 예. 공동법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노출이 됐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 노출이 안 됐잖아요.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강의 들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저희도 옆에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듣고 있어요. 아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예, 오프라인. 그러니까 제가 안 가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가시는 거죠. 정당하게 돈 주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계속해야 내 지금 사업에 계속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거지. 사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사는 거잖아요. 책을 먼저 읽으세요. 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최근에 초보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많이 질문이 많잖아요. 네. 유튜브 많이 봐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책이야말로 그냥 한 권 정도만 혹시 유럽 구매된 뭐 추천할 책이 있나요? 유럽 쪽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한 권 보시고 개념 잡으시고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뭔가 얘기를 엄청 한 것 같은데 공부를 엄청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되게 집요해요 성격이. 저는 중국 구매대행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지금 인터뷰를 시작한 건데 왜 브랜딩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지금 방향점이 지금 유튜브에 중국 구매대행 업자들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유럽은 뭐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엄청 시도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뭔가 나중에는 지금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사입이나 브랜딩이나 이런 쪽 개념이 유튜브에 많지는 않았어요. 그쵸. 지금 점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나중에는 유럽이든 뭐 중국이든 다 할 줄 알아야 이 사업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도 다들 다 짬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배우고 좋은 것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이게 어떻게 나갈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우리 봉 사장님께서 네. 진짜 이거는 꿀팁이다 생각하는 거 하나만. 진짜 꿀팁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서 나와 있는 거 하셔도 돼요. 또 보시고 봉사님 채널 가가지고 가서 보면은 또 복습되는 거죠. 진짜 꿀팁 저 너무 많이 푼 것 같은데? 되게 기본적인 거 그럼 이야기 해드릴게요. 상세 페이지를 되게 제가 유럽 구매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상단이랑 쿠킹 멘트라고 하죠. 저는 그거를 되게 정말 혼을 갈아서 만들거든요. 왜냐면 유럽 고관여 제품이라는 게 있고 저관여 제품이 있잖아요. 네. 저관여는 제 판단에 한 3만 원, 4만 원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표님 하시는 거 보면 브랜드도 많이 파시니까 네. 비용이 비싼 게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후기도 없을 거고 그러면 볼 수 있는 건 상세 페이지 어차피 상단이란 말이에요. 그 유럽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상세 페이지 상단 그 2장, 3장을 혼을 갈아서 만드는데 되게 있어 보이게 리뷰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들어왔을 때 상단에 우리 마켓 전문적인 거 보여주고 두 번째에 넣어야 될 게 내가 땅 판매했던 리뷰를 모아서 만들어 놓는 거. 고객을 설득하는 거죠. 리뷰가 없지만 나는 다른 것도 많이 팔아. 리뷰가 이렇게 좋아.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기초적이면서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 같아요. 되게 이거는 진짜 접목해 보셨으면 좋겠던 게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위에 상단에 네. 막 길게 나오면은 본문을 안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탈할. 밑으로 다 내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제가 예전에 중국 구매대행 배울 때 네. 위에 이걸 좀 잘 하라고 가르쳐 줬던 네. 강사님이 있었어요. 네. 접목을 잘 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걸 잘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애초에 디자인을 잘 못하니까. 지금은 뭐 디자인 업체도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애초에 세팅을 할 때 그 위에 이탈률이 없게끔 되게 집중적으로 좋은 내용들 써가지고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은 다른 데보다는 더 신뢰가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대기업 제품이나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네. 프리미엄 샵이나 뭐 빅파워 잘 파는 매출 몇십억 하는 그런 몰에 들어가면 상당히 다 똑같아요. 90%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저는 제 거에 접목을 시키니까 확실히 그게 올라갔어요. 진짜로 해보셨으면 좋겠어. 완전 꿀팁이시네. 이거 되게 기본적인데 되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내용 말씀드릴 텐데 네. 우리 봉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래도 막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속 시도를 자꾸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면은 이제 돈 맛을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 초보 사장님들은 아직 처음 시작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좀 이야기가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제가 이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선은 시도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업자 만들고 뭐 마켓 가입하고 솔직히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네. 지금 사장님 채널도 보면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시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저희가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물건 혼자 올려보고 그 다음에 판매가 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제가 되게 한 달에 책을 무조건 하나 읽는 게 있어요. 세이노의 가르침. 거기서 되게 좋아하는 말이 실패하는 사람은 달리기 전부터 고민을 한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달리면서 고민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선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고민하시고 있는 거를 우선 시작을 해보시고 실행을 해보셔라. 이게 뻔한 말 같지만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을 우선 해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노가다로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에서 떠들고 있는 거는 실행이 다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랜만에 엄청난 분을 뵌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용 자체가 지금 되게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접목시켜 보시면 아마 매출에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봉더 김선달 채널도 바로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지금 첫 번째 그 소싱 방법에 대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사장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대표님이랑 이렇게 뵙고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요.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전 대표님 뵈러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팬이었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든 유럽이든 다 되는 시장이에요. 온라인이. 지금 온라인 사업 되게 매력적이니까 강의 막 무조건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저는. 먼저 해보시고 관심이 있으면 해보셔라.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인데 저희 채널에 오시면 구독, 좋아요를 해야 되는데요. 혹시 따님한테 요새 따님이 좋아하는 노래 이런 거 있어요? 티니핑 노래. 그게 뭐예요? 아 티니핑 모르세요? 저는 애를 안 키워서 모르는데. 캐치 티니핑이라고 있습니다. 그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따님 해준다고 생각하고 좀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 노래를? 그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아이 낳으시면 캐치 티니핑. 캐치 티니핑. 저는 요새 유행하는 게 바나나 차차 아세요? 너무 옛날 노래인데. 3년 된 것 같은데. 지금 따님이 지금 연세가 6살, 3살. 바나차차가 되게 옛날 노래. 보여주신다고요? 저는 제 라이브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 구독, 좋아요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구독하시면 제가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